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6년도 1회차 필기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과목 심리학 개론 1번 문제 까보실게요. 대학생들은 축구와 야구 중에서 뭘 좋아하는지 가려내는 거예요. 즉 빈도나 비율 또는 변별 가려내는다. 이런 변별 가려내는 것을 카이 제곱 검증이라고 해요. 카이 제곱. X제곱이 아니라 카이 제곱 검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가려내는 거. 카이 검증 이렇게 보시고요. 두 집단을 비교하는 거는 T 검증. 세 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F 검증. 그러니까 단일로 비교해서 가려내는 것은 카이 제곱. 두 집단을 비교하는 건 T 검증, 세 집단은 F 검증. 이 정도만 알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또 출제가 되니까요. 2번 문제 까보실게요. 어떤 행동을 형성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강화 계획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변동 비율. 또 나왔네요. 똑같이 나옵니다. 변동 비율과 변동 간격 계획에서는 강화를 받은 후 일시적으로 반응이 중단된다. 여기는 변동이죠. 변동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되는 특성이 있다. 중단 안 된다. 왜? 변동이니까. 여러분 설명 기억날 겁니다. 아, 진짜 또 나오네.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3번 문제 까보실게요. 주어진 자극과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 및 지식. 과거의 경험 및 지식. 이게 강화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죠. 모양.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 형태를 근거로 해서 주어진 자극이 무엇인지를 또 새롭게 나온 거예요. 이 형태가 또 새롭게 나왔죠. 재인식된다. 그래서 형태 재인식이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 주어진 자극 형태를 의미하는, 끄집어내는 거. 과거의 모양을 현재 다시 재인식하는 거, 형태 재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까보시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관계에서 초기 성인기. 초기 성인기는 언제예요? 초기 성인기는 청년기예요. 청소년기는 정체감대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기 정체성이 안정되다가도 역할이 혼미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청년이 되는 겁니다. 청년기의 포인트는 그냥 대학생이라고 보면 돼요. 대학생들 요즘은 이제 저도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요즘 애들은 미팅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바에도 가면 서클 가입하고 미팅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미팅 많이 했었습니다. 미팅을 많이 해서 애인이 생겼다. 애인이 있으면 친밀감, 애인이 없으면 고립감, 서클 활동 잘하면 친밀감, 서클 활동 없으면 고립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갑니다.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카페에 VIP 자료실에 이렇게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다 올려놓거든요. 여러분 꼭 좀 제발 부탁입니다. 합격 선물하고 VIP 자료실에 있는 이 주옥 같은 엑기스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는 신뢰감 대 불신감, 초기 아동기는 자율성 대 수치감, 학령 전기는 주도성 대 제의식, 학령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대, 성인 초기라고 해서 청년기입니다. 친밀감 대 고립감, 성인기 생산내 대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제 기출문제 풀어본 겁니다. 항상 다 나옵니다. 랜덤으로요. 그래서 젖을 잘 절면 신뢰감. 또 여기는 프로이드의 학문기죠. 똥을 안 쳐주면 수치감. 학령 전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주도성. 학교 가면 숙제를 잘한다. 근면성. 청소년기 왔다리 갔다리 한다. 정체감 대 혼란. 성인 초기 청년기 친밀감. 성인기 한참 일할 나이다. 생산성. 노년기 통합. 잘못되면 절망. 이렇게 8문제 꼭 나옵니다. 그래서 꼭 VIP 자료실에 있는 자료 꼭 보시고요. 합격성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에서 초자 뭐예요? 도덕적 자다. 도덕적 자. 그래서 도덕적 자는 뭐예요? 남금기에 해당된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그래서 남자애는 엄마를 사랑해서 아빠를 적으로 보고, 여자애는 아빠를 사랑해서 엄마를 적으로 보고, 그래서 적을 보면서 또 죄의식을 느낀다. 도덕적 자가 발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프로이드가 얘기했습니다.
6번 문제 갑니다. 다음 강화 계획 중 학습된 행동이 쉽게 소거되지 않는다. 학습된 행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중독이죠. 중독. 중독과 관련인 거 뭐겠습니까? 변동 비율 강화, 카지노, 주식, 도박 이런 거. 변동 비율 강화다. 7번 문제 갑니다. A타입 성격의 특징. A타입. 제가 A타입입니다. A타입. 성격 유형이에요. P가 아니라 저는 P도 A형입니다. 근데 이제 나눌 때는 성격 유형은 A형, B형. A형은 성취지향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B형은 늑작지근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취지향적, 꼭 성공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1회째 합격해야 되고, 2회째 합격해야 되고, 이번에 반드시 합격해야 되고, 시간 잘 지키고, 공부할 때까지 밤새고. 그래서 약속 불이행이 아니다. 약속을 잘 지킨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문제 갑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조건 작업과 무조건 작업,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고전적 조건 형상. 누구예요? 파블로브, 개실험. 그래서 종소리, 종이 있다. 여기는 뭐예요? 음식이 있다. 먹잇감이. 그래서 이거예요. 종소리는 뭐예요? 음식은 무조건 자극이에요. 그 자체가 자기 뭐 조건이 안 썼으니까 무조건. 종소리를 땡땡 치는 건 조건을 형성한 거죠. 조건 자극. 이거예요. 그래서 종하고 음식을 줄 때, 음식이 나올 때까지 계속 종을 춘다. 계속 종을 춘다. 이건 뭐예요? 지연배열이야. 계속 지연시킨다. 계속 지연배열. 그러니까 음식이 종을 친 다음에 음식을 바로 나온다. 이건 이제 흔적을 남기는 거죠. 흔적 배열. 그 다음에 동시에 나온다. 종을 치면서 음식이 나온다. 이건 동시 배열. 음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종을 친다. 이건 효과가 별로 없죠. 후진 배열. 최고 후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오랜 계속 종을 치는 겁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지연 배열에 해당한다. 9번 문제 갑니다. 아동기의 애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엄마와 밀접한 신체 접촉이 애착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당연하지. 끝. 10번 갑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 무의식이나 성적 욕구보다 중요하게 다룬 개념은 열등감의 극복이. 아들러 키워드. 여러분 계속 제가 얘기했죠. 아들 못나서 열등감. 상담의 목적은 우월감 추구, 열등감이다. 11번 갑니다. 살인 사건이나 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또 못 들은 분에서 아들 못 낳았는데 왜 열등감해요?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냥 웃자고 하는 겁니다. 잘 외우라고요. 이 정도 인지 능력 있으시죠? 11번 갑니다. 살인 사건이나 화재 등으로 죽는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 중 누가 더 많은지를 문제점에서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확률 추론은 자기가 많이 본 거예요. 뉴스를 보든 뭘 들었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임상심리사 내 주변에 다 합격하더라. 그럼 임상심리사가 쉬운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임상심리사 다 떨어졌어. 그럼 임상심리사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머릿속에 가정된 가용성,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가정된 생각이죠. 그래서 가용성 발견법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판단하는 거 가용성 발견법이다. 12번 갑니다. 심리학에서 실험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독립변이는 주로 실험자의 실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실험 참가자, 실험 의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실험 참가들의 실험에 임하기 전에 자연적 상태는 독립변이, 자연적 상태인데 뭐하러 독립 종속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연적 상태는 아니다. 독립변이는 주로 실험자의 의도와 상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독립변인이 있어야 그 다음에 결과물,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립이 있어야 종속이 있다. 종속을 위해서는 독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갑니다. 영화들을 대상으로 한 시각절벽. 시각절벽은 간단해요. 뭐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뭐 허대만 뭐 이 어려웠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영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각절벽. 그냥 시각. 눈으로 볼 때 절벽이 있구나. 어이 무서워라. 우리 왜 이렇게 어디 뭐 63빌딩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리로 돼 갖고 밑에 바닥 보이게끔 어이 무서워. 이게 시각절벽이에요. 이런 거는 생후 6개월 이하의 영아들은 깊이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깊이 지각, 깊이가 깊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되면 깊네.
무섭다 이런 깊이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각 절벽에 대한 지각 능력이 있다. 언제부터 6개월 이하의 영아들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갑니다. 다음 학습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실험자는 지루하여금 지렛대를 누르고 첫 단계 나왔죠. 또 다음 단계 나오고 셋째 단계 나오고 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행동을 수정하는 거 이걸 행동 조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조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병원 가면 조용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CT 찍을 때 조용제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층을 딱딱딱 찍어서 나타나는 거. 조용제, 조용술, 행동 수정 조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합니다. 상관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 또 나왔습니다.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상관계수는 서로 상관이 있는 거예요. A와 B가 서로 상관이 있다. 양방통행이에요. 근데 여기는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얘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얘와 얘의 서로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쌍방의 인과관계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서로 쌍방향이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쌍방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갑니다. 기억 정보가 아날로그 방식이다. 이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3차원적인 거예요. 3차원적이다. 3차원적인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보이는 거. 즉 뭐냐? 이게 있어요. 예를 들면 축구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도 보이고 이쪽도 보이고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마음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 걸 심적 회전이다. 마음속으로 방향을 트는 거죠. 일로 틀어도 되고 일로 틀어도 되고 이렇게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 현실적으로 회전시키는 거. 아날로그 방식이다. 심적 회전. 이건 뭐예요? 알 거 없어요. 마디가 연결됐는지 디지털로 연결됐는지 컴퓨터로 연결됐는지 명제로 연결됐는지 얘는 나는 모른다.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관계 없다. 중국어로 没关系 아무 상관없다. 볼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런 거 보는 사람 헛발질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헛발질 코로나 근데 이런 거 의외로 보는 사람 많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17번 갑니다. 에키슨과 시프린, 에키슨이나 에키스나 샤프린이 뭐죠? 샤프린 우리 집에 샤프린 있는 것 같은데 샤프린 빨래할 때 넣는 거 샤프린인가요? 그냥 에키슨지 샤프린인지 몰라도 됩니다. 지가 다 써 있잖아요. 이걸 왜 외워요? 혐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걸 외워요. 그럼 안 외우는데 어떻게 풀어요? 뭘 외워요? 여기 다 써 있는데 기억무용 얘가 있는지 뭘 알아요? 그냥 기억무용과 틀린 것은 감각기관들은 정보 처리에 유리하다. 정보 처리가 뭘 유리해요? 정보 처리 제일 핫바리가 뭐예요? 감각기관. 그냥 직렬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인해라 그냥 저거야. 그냥 한꺼번에 정보가 확 들어오죠. 직렬이 아니죠. 그래서 감각기관 들어왔다가 이 감각기관이 엑기스가 모아져서 단기기억 이제 청킹으로 간 다음에 청킹으로 가고 이게 장기기억, 의미기억 하죠. 장기기억, 의미기억으로 빠져서 이게 정보 처리에 유리한 거죠. 감각기관은 정보 처리에 유리하지 않다. 18번 갑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상황이나 외적 요인보다 사람의 기질 이것도 나왔죠. 쟤 원래 저래. 또 설명드릴게요.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1시간 늦었어요. 근데 얘가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네요. 늦을 수 있죠.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쟤 원래 그래. 쟤 원래 그런 애야. 이런 걸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한다. 어떤 상황이나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쟤 원래 그래. 이런 선입견. 이걸 기본적 귀인 요인이라고 한다. 19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성격이로는 자신을 형편없는 학생으로 체크하는 학생이 매우 좋은 성격을 발휘할 경우 이 학생은 긍정적 경험을 부정적인 자기 개념과 일치하기 위해서 운이 좋아서라고 한다. 쭉 나오는데 경험이 일치하지. 자기 개념 나왔죠. 경험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로저스의 현상학적 장
기억날 겁니다. 현상학적장은 뭐요? 자기 개념을 강조하였다. 즉 객관적 입장이 아니라 주관적 자기 개념을 강조하였다. 내 인생은 나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근데 경험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안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상학적 장애 이론,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이다,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 현상학적 이론, 경험에 대한 개방성, 자기 개념 이렇게 재집봉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 가보실게요. 프로이드는 정신역동적 접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초와는 현실의 원리다. 웃기지 마라. 현실의 원리는 뭐예요? 자아다. 이드는 본능. 본능은 뭐예요? 그냥 기본적 욕구, 리비도. 또 도덕적 자, 초자가 도덕적 자다, 이상적인 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볼 거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1과목 풀어봤고 2과목 이상 심리학 또 문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1번 갑니다. 다음 밑줄진 표현된 정서의 의미로 옳은 것은 가족들의 표현된 정서, 조현병 재발률을 높인다. 어떤 표현? 비판적이고 과도한 간섭을 하면 우리 돌아버리죠. 일반 사람도 돌아버리는데 조현병 환자는 더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조현병은 정신이 동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뭐 지금 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니까요. 조현병은 그냥 똘끼가 있는 똘끼. 괴이한 행동,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이게 조현병 아니에요. 이상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 똘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과도하게 가서하면 똘끼가 더 재발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2번 갑니다. DSM-5의 진단 범주 중 영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흔히 처음으로 진단된다라고 나오는데 적응장애는 뭐 어떤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흔히 처음으로 진단되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진단되는 게 적응장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적응장애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23번 갑니다. 조현병의 다른 증상들은 없으면서 조현병의 다른 증상은 없어요. 근데 비현실적인 믿음, 이 비현실적인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망상이죠. 망상장애. 조현병은 여기는 사실 문제가 영어라 어렵게 나오지만 간단해요. 이렇게 시조라는 것이 정신분열, 똘끼가 있는 거예요. 똘끼 있는 거 빼면 답이 이거겠네요. 얼마나 쉬워요. 시조는 똘끼다. 정신분열증, 조현병과 관계있다. 그럼 뭐 없는 조현병과 관계없는 거 얘기겠죠. 그래서 뭐 델러시언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망상이라는 한글로 영어로 델러시언은 한글로 망상이다. 그래서 망상, 찌찌뽕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갑니다. 아동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불안장애가 아닌 것은 자폐증. 자폐는 불안장애가 아니에요. 자폐는 불안장애가 아니라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게 자폐죠. 25번 갑니다. 외상적 사건의 기억에 관련된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불안 감소예요. 불안을 여러분 기억나죠? 불안을 한꺼번에 팍 터뜨려 버리자. 홍수법 팍 터뜨리자. 노출법. 그래서 노출 치료. 불안 감소, 노출 치료. 맨날 똑같은 문제를 조금 응용하는 겁니다. 교수님, 똑같이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똑같이 안 나오면 응용해요. 그냥 불안 감소, 팍 터뜨리자. 지속 노출. 얼마나 쉬워요. 여기 보면 4는 뭐예요? 할 거 없어요. 이런 거 꼭 외워요. 4, 외상적 사건 이런 거 외우는 사람 진짜 헛발질해요. 26번 갑니다. 심지어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거 참고로 보세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대표적인 치료법은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그러니까 노출시켜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거죠. 면역성을 키우는 거죠. 인지치료, 대가리 치료, 또 안구운동 둔감화, 재처리, 안구운동 이런 걸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구운동. 그래서 다음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대표적인 치료법이 아닌 것은 1번 지속 노출 치료, 2번 인지처리 치료, 3번 안구운동 둔감화 및 재처리 치료, 4번 떡볶이 치료 하면 답이 떡볶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살에 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모든 자살은 우울한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다. 웃기지 마라. 우울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았다. 너무 기뻐서 웃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27번 갑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경성 식욕부진. 신경성이에요. 그래서 식욕이 없어요. 그런데 굶다가 남들이 안 볼 때 막 폭식 막 먹고, 또 화재는 변비약이에요. 변비약에서 뭐 다도 쏟아내고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그래서 신경성 식욕부진은 폭식이나 화재도 사용한다. 병이죠. 그래서 안 먹다가 한 번에 팍 먹고 설사약 먹고 또 쫙 내버려내고 병이죠. 28번 갑니다. 염색체 이상과 관련이 있는 장애, 염색체 이상.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다. 그래서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죠. 다운 증후군이다. 29번 갑니다. 알코올 중독과 관련 있는 거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 코르사코프가라는 러시아 사람이 만들었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 막 손이 떨리고 망상장애, 환상장애 이런 증후군이 온다. 중독 증후군이 온다. 그래서 그래서 코르다. 코르사코프까지 외우기도 아까워요. 그냥 알코르 끝. 30번 갑니다. 이렇게 강의하는데요. 어떻게 불합격돼요? 시험지 딱 받아보세요. 오케이, 딱. 이야, 이거 미치게 쉽네. 알코올 나왔네. 알코올 2번 끝. 다음 넘어가야지. 벌써 시험 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 합격입니다. DSM-5에서 성도착장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동성애장애. 사춘기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공상이나 성행위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동성애장애다. 뚫기죠. 얘도 뚫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열기도 뚫기고 얘도 뚫기입니다. 31번 갑니다. 성격장애는 크게 세 집단으로 구분한다. 그중 B군 이것도 엄청 나와요. 그래서 A군, 여러분 B군, C군, A군은 뭐라 했습니까? 센 거, 편집증, 조현병,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 C군은 회피형, 의존형, 뭐 이런 거, 강박증 이런 거 C군. 나머지는 B군이겠죠. B 중간이죠. 얘네 둘이 연결한다. 경계선에서 연결한다. 경계성 장애. 32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김 씨는 이러한 성격과 관련된 요소인으로 확실한 사항이 아닌 것은 고졸인 30대의 김 씨는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여러 번 다녀왔으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책감도 없다. 나쁜 놈이네 이 새끼 아주 그냥. 판사 이성이죠. 초등학교 때 남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무단 결석을 자주 했다. 오우 진짜 나쁜 놈이네. 겉으로는 멀쩡하고 정신병적 행동도 없다. 사이코패스네요. 관련이 없는 것.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수치가 정상 수준인지 여부한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에요. 남성 호르몬과는 관계가 없죠. 남성 호르몬이 많냐 적냐 이런 거니까 남성 호르몬과는 관계없다.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인가 그럴 겁니다. 33번 갑니다. DSM-5에서 신체 증상이 많이 나오죠. 신체 증상, 관련 장애 이건 뭐 안 나올 데가 없어요. 과목을 초월해서 나옵니다. 신체 증상,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여러분 제가 자세히 설명했을 겁니다. 신체 장애. 또 한번 할까요? 뭐 문제 맨날 나오니까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병관하는 딸이 안나오에 안나오. 안나오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프로이드의 임상 실험의 환자인데 이 안나오가 아버지의 성기를 만지고 싶어 하는데 만지면 죄책감을 느끼니까 안 만져야지 하고 손을 꼭 잡고 있다가 손을 못 쓰게 됐다. 신체 증상을 낳았다. 이런 신체 증상 전환장애. 그래서 스트레스성 장애라고도 합니다. 히스테리. 34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신체.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 대가리 기능, 또 하위 과제 쪼개기, 순서 배열하기 이런 실행을 못해요. 실행을 못하니까 실행 기능이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35번 갑니다. 공포증에 대한 이요인, 공포증 나오면 뭐예요? 불안공포. 불안공포 나오면 행동주의. 행동주의에서 고전적 조건 형상, 또 조작적 조건 형상 이런 이론을 갖고 사실 이 요인은 마오라는 사람이 회피학습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회피를 해서 공포와 불안을 없애는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의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불안, 공포 나오면 조건 형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번 갑니다. 아브람슨의 우울증의 귀인 요인에 관한 설명. 귀인 이론은 원인과 결과가 귀착되는 겁니다. 이런 거 몰라도 된다겠죠? 어차피 다 보면 다 나와요. 실패 경험에 대한 특수적. 이거 귀인 이론은 이거 우리 징그럽겠어요. 우울증인 사람은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울증인 사람은 실패가 내부적, 내 탓이야. 안전적, 맨날 실패해. 전반적 귀인, 일반적으로 실패. 이게 안정적, 항상 실패하고 일반적으로 실패한다. 나왔대요. 여기 안정적 귀인, 안정적 나왔고 내부적 귀인, 내부 나왔고 답이 4번이겠네요. 그래서 특수적 귀인은 없다. 너무 쉽지 않나요? 37번 갑니다. 시나이더가 주장한 조현병, 정신불정, 똘병, 일명 똘병, 똘병의 1급 증상이 아닌 것은 사고 누락이 아니라 똘끼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근데 뭐 사고, 반향, 자신의 생각이 크게 말해지는 소리를 들으면 환청이죠. 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환청수이고 망상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고, 철수, 외적인 힘에 의해서 자신의 사고를 빼앗기는 듯한 느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자신의 사고가 뺏기는 느낌이 사고, 철수라고 한다. 그래서 사고 누락은 없다. 사고 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 누락이 아니라 사고 철수다. 38번 갑니다. DSM-5에서 성격 장애를 군집별로 분류할 때 옳은 것은 이상하고 기괴한 증상, 이상하고 기괴하다, 이상하게 꼬였네.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또 생각이 나네요. 이상하고 기괴한 증상, 똘병이 똘병. 똘병의 성격 군집은 조현형, 조현성, 편집성. 나왔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세 가지. A군은 조현형, 정신분열형, 또 정신분열성, 또 편집성 A군이다라고 보시고요. 39번 갑니다. A군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그래서 A군 편집성 성격장애, 또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정신분열형 성격장애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B군은 반사회성. B군은 이제 이거 하나만 외우세요. 경계성. 이건 B군이고요. 의존, 강박, 회피. 이건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겁니다. 얘는 제일 센 거고요. 의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강박 누구나 다 있죠. 회피 누구나 다 있죠. 그래서 강의회, 그렇죠. 이런 거는 별로 병이 약하니까 강의해. 그래서 강의해. 오케이, 이렇게. 이런 건 그냥 강의해. 강의해. 그냥 막 순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강의해. 이거는 C군이다. 39번 갑니다.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 조현성이 있고 조현성은 병이 고차가 된 거예요. 조현형은 병으로 고착하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조현형. 다 똘병. 불안정하고 강렬한 대인관계. 불안정하고 강렬한 대인관계는 심한 똘병이 아니죠. 이건 경계성 장애예요. 경계성 장애. 그래서 조울이 같이 오죠. 막 친구를 만나면 막 좋다가도 또 울다가도 또 불안정해요. 이런 걸 경계성 대인관계라고 한다. 똘병이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0번 갑니다. 블러러가 제시한 조현병 정신분열증의 똘병이죠. 4가지 근본 증상 4A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건 이제 블러러가 주장한 겁니다. 무논리증은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둔마, 감정이 둔탁하고 자폐증, 양가감정, 그리고요 연상의 결함, 어떤 사고의 연상작용, 이완과 탈선, 연상이 와해된 언어,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상이 안 된다,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연상의 결함, 정동의 결함,
정서가 둔마된 감정이죠. 정서가 뭐 부적절한 정서, 또 정서가 메마르다든지 이런 거, 둔마된 감각이 없다든지, 양가정의 증상, 양가 감정이죠. 그래서 감정의 양가성, 서로 충돌된다. 자폐증 이런 것들은 사회에 포함된다. 무논리증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풀어봤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심리검사 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